네, 이 성신양회가 급등하면서 시멘트주들이 그야말로 속칭 따라붙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도입에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대선을 앞두고 건설주 그리고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의 언급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는 이 집중적으로 건자재 관련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멘트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 대표님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은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제약을 받았던 부분들이 재건축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단언컨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제 도시 및 이제 주거환경법 관련된 부분,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된 부분에서 자든 이제 어떤 제약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간의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워진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올해 조금 긴 안목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는 뭔가 좀 바뀌겠거니 많이 기다리셨는데 사실 이제 시멘트라든가 이런 어떤 건설 업종들이 조금 이슈가 처음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서울시장이 당선되기 시작하면서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동산 시작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소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선 관련된 부분들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뜨거운 감자 없을까 하다 보니까 몰리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주택 시장, 어떤 임대 시장, 이런 건설업 시장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나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특히 성신양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이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도입에 따른 수혜를 유난히 이 기업이 많이 받는 것인지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제 공공주택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수혜가 없진 않은데,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수혜 부분들이 겹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이제 성신양회가 올라가는 부분이 어떤 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대 부분들로 지금 운용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임대가 되는 주택들이 뭔가 이제 전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아토피가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걸리면 좀 민감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친환경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어떤 수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그래도 기업 중에서는 친환경 소재로 좀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 보니까 그래도 성신환경 쪽에 좀 약간 이슈를 좀 받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단기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신상회가 오늘 장에서는 좀 이렇게 좋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5%가량 이렇게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시멘트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는 부분들, 특히 어떤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친환경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듯이 결국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건설 건자재 아니면은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도 어떤 친환경 요소 부분들이 좀 과감하게 들어가다 보니 이런 성신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쓰는 기업이 성신양회 말고 또 이 시장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업들이 조금씩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멘트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린다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폐자재 활용을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딱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독일이고요.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독일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톤당 이제 어떤 폐자재 활용률이 이제 약 35%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은 그럴만해요. 워낙에 환경에 네, 대한 맞습니다.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 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톤당 3,200kg 가량 정도가 이런 어떤 폐자재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나라의 차이가 어떤 점에서 좀 영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어떤 이 두 가지 폐기물을 활용을 했을 때 이 폐기물을 태우는 어떤 그 열량이든가 이런 부분에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한국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투입 양 대비했을 때 그만큼 어떤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성신양회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얘기 나오는 것이 유연탄 투입 비율을 얼마나 좁힐 것이냐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먼저 조금 움직였던 이 성신양회가 조금 강한 움직임을 타순위로 어떤 한일 시멘트라든가 이런 기업들, 시멘트 붙는 기업들이 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찐 수혜주, 진짜 네, 그렇죠. 수혜주를 좀 찾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기업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신양회가 오늘 시멘트주들의 상승을 이끌다 보니까 관련 기업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에 레미콘 업체 동양이 성신양회 주식 148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결국 이제 레미콘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레미콘만 임대를 하고 어떤 판매를 하는 부분들보다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겠다 뭐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말씀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최근에 어떤 건설 기업들이 이제 신재생 자재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 이제 거대 기업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부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기업들이 다시 중소형 기업으로 나뉘는 어떤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사실 해체가 됐던 혹은 이제 또 없어지는 기업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이제 강한 기업으로 통폐합되는 구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발표로는 아무래도 어떤 사업 부분에서의 투자 부분이다. 결국은 어떤 사업 실적성에 따른 기대감으로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주식 취득 부분들이 결국 장기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물량을 좀 더 소화해내기 위한 어떤 선점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설 업종들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중장비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장비 업체들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합 어떤 건설 업체로서의 그 변모를 조금씩 괄파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식을 취득하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만 보아서 어떤 급등과 급락의 연출이 좀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마냥 기대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그 기대감과 따른 실적 부분을 좀 연계를 하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 취득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신재생 자재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공공주택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축이라든가 재건축 부분들 소요가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쇼티지라고 하죠. 이제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기존에 아무래도 어떤 자사 주식을 취득을 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호혜적인 면을 보이는 것들이 또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동양이 어떤 레미콘을 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멘트 산업 부분에서의 어떤 시장 파일을 가져가기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성신양해 또한 좋은 움직임들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신양해라는 기업이 단순히 보면은 시멘트 자체만을 판매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의 영향들도 가져간다라는 점을 보신다면은 영업이익에서의 어떤 그 탄탄한 면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건축 규제 때문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관련해서 따라서 건축 이런 기자재 관련주들의 다시 한번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한번 이제 중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뭐 어떤 이제 두산 밥켓이라든가 아니면 유진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과 마찬가지로 이제 레미콘 사업을 영위했던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다소 강하게 나왔음에도 아무래도 이제 지난 6월까지는 이제 강한 인플레 현상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기존의 가치주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먼저 반응을 하다 보니 하반기장에 들어갔을 때는 증시 하락과 함께 조금 다소 재미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적용이 된다면이라는 어떤 가정점을 놓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평가를 진행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IT 업계들 그리고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올해는 어떤 주들이 많이 움직였냐?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특히 어떤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건설주들이 뒤이어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보였는데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재건축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많이 나왔던 부분이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던 어떤 오세훈 시장의 어떤 당선과 연계가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높게 평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어떤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택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건설 비중이 높았던 뭐 동부건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주가가 조금 저평가가 됐던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앞으로의 어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오미크론 변종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과도한 어떤 긴장과 공포심을 좀 연출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종식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각국의 기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먼저 유도를 할 것이냐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뉴딜 부분들에서 산업이 어떤 4차 산업 뉴딜, 즉 우리가 어떤 IT라든가 반도체 부분들 그리고 어떤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경기 위기가 오고 나면 가장 먼저 국가가 많은 인력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적 뉴딜, 즉 우리가 건설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표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 건설주들도 소폭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바는 맞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코로나의 인식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그간의 어떤 높여왔던 몸값만큼 오늘 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서 이제 뭐 대선 주자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가장 큰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대선 주자들이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마 부동산 관련 주제에 집중을 하게 될 텐데 시멘트주들과 이런 건설주들은 분명히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서 이런 대선 국면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효할까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우선 아까 이제 도정법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비법 관련된 부분에서도 실제로 2002년도에 도입이 된 이후로 지금 이제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 규제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대선 기간이 되면은 이제 좀 완화되겠지라는 부분들이 지금 꽤 많이 이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이어진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 번쯤은 꺼낼 때 되지 않았느냐. 워낙 건설업계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았었고 오히려 이제 리모델링 부분들이 또 주택시장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입자들이 그 리모델링 비용을 또 전가를 받게 되는 이런 어떤 부용 부담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어떤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안전기준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완화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에서 소요를 좀 증대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 지금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이 나타날 때마다 또 레미콘 관련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시멘트주들이 계속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그 타이밍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타이밍을 재실 때도 날짜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제 대선일까지 앞으로 한 89일 정도 남았죠. 이러다 보니 한 3달 정도 남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뭔가 대선 주자들에 대한 서로의 어떤 난타전이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 또 다시 한번 어떤 대선주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겹치는 이슈가 아니라면은 타격 부분들이 굉장히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리는 이런 등락 현상이 좀 심해지지만 결국 어떤 부동산 시장이 현 정권의 입장에서 어떤 많은 어떤 국민분들이 조금 반감을 사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다소 있던 시멘트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뉴딜 산업에 대해서는 다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여지는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선이 가까울수록 이 시멘트 관련주들이 정말 좋을지 그렇다면 좀 미리 매수해야 하는지 만약에 매수해야 한다면 어떤 종목일지 사실 예. 미리 매수할 필요까지는 조금 없어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연말 분위기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기간에는 특히 어떤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목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배당락 부분에서 항상 이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은 그 다음에 실적 발표까지가 또 기간이 꽤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초입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떤 이제 내년 초입부터 해서의 어떤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의 발전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결국 건설업종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 화랑 부분들 마찬가지로 연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시멘트주를 만약에 그래도 오늘 장에서 좀 이런 어떤 성신양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너무 배가 아프다. 근데 1월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유진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 오히려 시멘트 가는데 레미콘 따라간다는 것처럼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 개 세트로 한번 보신다면은 어떤 좋은 움직임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진기업이 한 2% 가량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방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침착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입하셔라라는 의미에서요. 목표 가격은 제가 5,2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유진기업을 이 시멘트 관련 주식 가운데에서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정적 투자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